3년을 같이 일한 사람인데 이름을 모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눈을 피하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발 누가 먼저 이름을 불러주길 간절히 바라게 되죠. 근데요, 이거 여러분의 기억력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원래 이름을 기억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름을 잘 잊는 사람의 뇌에는 의외의 강점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똑똑이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사에 새로 온 신입사원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밝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반갑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자리로 돌아와서 앉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요. 이름이 뭐였지? 분명히 방금 들었는데 정확히 10초도 안 돼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 솔직히 한 번이 아니라 매번이신 분들도 계시죠? 소개팅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이름을 말하는 그 순간 내 머리는 이미 딴 걸 처리하고 있어요. 표정은 어떤지, 목소리 톤은 어떤지, 분위기는 괜찮은지, 나는 지금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혹시 옷에 뭐 묻은 건 아닌지까지 이런 걸 동시에 처리하느라 뇌가 이미 풀가동 중이에요. 이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카페 문을 나서면서야 아까 그분 이름이 뭐였지? 하고 멍해지죠. 더 웃긴 상황도 있죠.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이름을 부를 일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김 과장님, 이 대리님, 박 팀장님, 성에다가 직함만 붙이면 다 해결되죠. 3년을 같이 일해도 성이랑 직함만 부르다 보니까 어느 날 퇴사 인사를 하려는데 이 사람 풀네임이 뭐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직함이 이름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린 거죠. 오빠, 언니, 형, 누나 같은 관계 호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순간 자체가 드물잖아요. 동창회는 또 어떤가요? 20년 만에 만난 옛 친구인데 얼굴은 기억나요. 같이 체육대회에서 넘어졌던 것도 기억나고 수학 시간에 몰래 쪽지 돌렸던 것도 기억나죠. 급식 시간에 매일같이 줄 섰던 기억까지 생생한데요. 근데 이름만 안 나와요. 그래서 대화 내내 저기요, 그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버티게 되는 거죠. 차라리 핸드폰이 울려서 자리를 피하고 싶은 순간이에요.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 드시죠? 혹시 나만 유독 심한 건 아닌지,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하죠.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에요.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깜빡한 사실 자체를 자각하고 계신 것, 내가 또 이름을 까먹었구나 하고 당황하고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의 뇌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요, 이건 당신의 성격 문제도 예의 문제도 아니에요. 1987년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1987년 영국의 심리학자 맥위니와 앨리스 연구팀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16개의 낯선 얼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 그룹에게는 이 사람의 성이 베이커입니다 라고 알려줬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사람의 직업이 베이커, 그러니까 빵 굽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철자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직업으로 배운 그룹이 이름으로 배운 그룹보다 기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빵 굽는 사람이라는 직업 정보를 들으면 우리 뇌가 자동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밀가루, 갓 구운 빵 냄새, 이른 새벽, 하얀 앞치마, 이런 이미지들이 줄줄이 따라오면서 기억의 그물에 단단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이 베이커입니다 라는 정보는 어떤 이미지도 어떤 맥락도 불러오지 못하잖아요. 뇌에게 이름이란 라벨 없는 택배 상자와 같죠.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니까 복도에 방치되다가 결국 사라지는 거죠. 이걸 학계에서는 베이커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973년에 심리학자 말콤 브레너가 발견한 다음 순서 효과라는 현상도 있어요. 8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돌아가며 단어를 읽는 실험을 했는데요. 자기 차례가 다가올수록 앞 사람이 말한 내용의 기억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 차례 약 9초 전에 제시된 단어는 거의 기억을 못했거든요. 발표 직전의 긴장감 때문에 앞 사람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걸 우리 상황에 대입해보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순간 내가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상대 표정을 읽고 어조를 분석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동시에 내가 뭐라고 인사할지 머릿속으로 리허설하고 있는 거죠.
2010년 심리학자 코안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작업 기억은 동시에 서너 가지 정보밖에 처리할 수 없어요. 뇌의 책상 위 공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서류가 서너 개뿐인 셈이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 던져진 이름 한마디는 받을 손이 없죠. 정보가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름은 예배 순서지 같은 셈이에요. 장례식에 다녀오면 꽃향기는 기억나고 누가 울었는지도 기억나는데 순서지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는 기억 안 나잖아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이랑 감정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정작 이름이라는 정보만 통째로 빠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내 잘못이 아니구나 하고 좀 안심이 드시죠? 근데요, 이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잠깐 시점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이름을 잊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잊힌 사람의 입장이에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요. 근데 가슴은 다르게 반응해요. 기억될 만큼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더군다나 나는 상대방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은 훨씬 더 선명해지죠. 나에게는 기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구나. 그런 서운함이 조용히 올라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분명히 자기소개를 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상대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또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미묘한 감정, 화가 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닌 그 복잡한 기분,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건 양쪽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름을 잊는 사람도, 이름이 잊힌 사람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어제는 내가 잊은 사람이고 오늘은 내가 잊힌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이름을 잊은 사람이 정말로 상대에게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뇌는 하드드라이브처럼 파일을 통째로 저장하지 않아요. 대신 인상이랑 감정, 그리고 패턴을 저장하죠. 3년 전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웃었는지는 기억나요.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유독 따뜻했다는 느낌도 남아있고요. 목소리의 톤, 대화할 때의 분위기, 그날 느꼈던 편안함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름 빼고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셈이에요. 이름을 잊었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잊었다는 뜻은 아닌 거죠. 오히려 이름이라는 라벨은 빠졌지만 그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것들을 뇌가 더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셈이에요. 잊힌 쪽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잊은 쪽의 뇌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름보다 훨씬 풍성하게 남아있었던 셈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게 그냥 뇌의 한계인 걸까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2024년 분자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뇌는 이름을 못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삭제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해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능동적 망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심리학계에서는 이걸 책임 있는 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로요. 이 능동적 삭제가 오히려 행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더 중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뇌는 책상 위를 정리하는 효율적인 비서 같은 셈이죠. 중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고 포스트잇에 적힌 이름 같은 건 과감히 쓰레기통에 넣는 거죠. 이건 고장이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뇌가 이름을 지우는 이유는 단순해요. 더 중요한 정보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의 표정, 목소리의 톤, 대화의 맥락,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감정. 뇌는 이런 것들을 저장하느라 바빠요. 이름 석자를 위한 자리가 이미 다른 정보들에 의해 채워져 있는 거죠. 뇌가 이름보다 그 사람의 본질에 더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한국의 호칭 문화까지 더해지면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져요. 우리는 김 과장님, 이 대리님처럼 성에 직함을 붙여서 사람을 부르잖아요. 오빠, 언니, 형, 누나 같은 관계 호칭도 이름을 완전히 대신하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름을 외울 실용적인 이유 자체가 없어요. 직함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쓸 일이 없는 정보를 뇌가 더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거기에 디지털 환경까지 생각해 보세요. 2024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이 넘거든요. 연락처에 저장만 해두면 언제든 꺼내볼 수 있으니까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뇌는 이 환경 변화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거죠. 외울 필요 없는 정보는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삭제하는 쪽으로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을 잘 잊는다는 건 뇌가 더 중요한 걸 기억하느라 바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잘 잊는 사람의 뇌는 대신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름을 잘 잊는 사람에게는 의외의 강점이 숨어 있어요. fMRI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처음 만난 사람의 정보를 처리할 때 우리 뇌에서는 2개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켜지거든요.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과 맥락을 읽는 네트워크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네트워크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감정과 맥락을 읽는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가 관점 수용 능력,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의 개인차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뇌는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시네마 카메라에 가깝습니다. 파일명은 날려도 사람의 표정이랑 분위기랑 감정은 아주 선명하게 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3년 전 모임에서 누군가가 어떤 표정으로 웃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그 사람 이름만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정작 이름만 쏙 빠져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맥락 기억이 뛰어나고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경청에 최적화된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이름을 잘 잊는 여러분이에요. 이름은 잊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 잊지 않는 거죠. 이거 알면 진짜 달라져요. 그래도 이름을 외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근거 기반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 만날 때 이름을 바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수님. 이런 식으로요. 처음 몇 초간의 주의 품질이 기억 저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방법만으로도 이름 기억률이 최대 75%까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미 아는 사람이나 이미지와 연결하세요. 베이커 역설을 역으로 이용하는 원리예요. 라벨 없는 택배 상자에 직접 라벨을 붙여주는 거죠. 이 방법은 단순 반복보다 50%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고요. 세 번째,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한두 번 더 사용해 보세요. 뇌의 신경 경로가 강화되면서 장기 기억에 정착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이 3가지만 의식적으로 실천해도 다음 모임에서는 훨씬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름을 잘 잊는 건 뇌의 고장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기억하기 위한 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 사람에 대해 이름보다 훨씬 깊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름 대신 어떤 걸 가장 잘 기억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